여러분, 한국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창업자인 서정진 명예회장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21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서 회장은 순자산 총 142억 달러를 보유해 국내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때 사업 자금이 부족해 사채 시장을 전전하던 흑역사를 뒤로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을 키워낸 서정진 회장. 그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며 이제 셀트리온을 떠나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는 그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가난한 흑수저 출신에서 업계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되다. 195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서 회장은 중학교 시절 서울로 상경해 당시 연탄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를 도와 연탄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배경 탓에 학비가 없어 고등학교 진학까지 미루고 장사를 해야 했고 1977년에 늦가기로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유신 시절이던 당시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입학한 그는 곧바로 군에 입대해야 했고 복학 후 대학교 3학년 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 대학을 다니며 택시기사로 일을 하게 된 그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매년 전교 수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졸업 후 삼성전기에 입사했고 상사를 따라 2년 만에 생산성 본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당시 대우자동차의 컨설팅을 담당했었는데 김우중 회장의 눈에 띄어 불과 35살의 나이에 대우자동차 최연소 임원으로 깜짝 발탁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함께한 대우맨들의 의리. 흑수저로 시작해 30대에 대기업 임원이 되어 승승장구하던 서 회장도 혹독한 IMF 외환 위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를 경영하던 대우그룹은 부도가 났고 대우자동차도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서 회장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로 백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후 서 회장은 대우자동차 기획실에서 한솥밥을 먹던 직원 10명과 의기투합해 벤처기업인 넥소를 창업하게 됩니다. 서 회장을 믿고 따라 나선 이들은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모아 사업 자금을 보탰고 한 직원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차압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용기 있게 창업은 했지만 막상 마땅한 사업 아이템이 없었던 서 회장은 돈이 될 만한 사업에 닥치는 대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고 당근을 대량 수입했다가 썩어버리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폐기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상조 서비스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시장 조사를 나갔다가 서 회장이 직접 관 속에 누워봤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꼭두 새벽부터 출근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대우그룹에 다닐 때부터 이어진 서 회장과 직원들 간의 의리는 굳건했고 그들은 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서 회장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작은 벤처로 시작한 넥솔이 무수한 역경을 딛고 오늘날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바이오 불모지에서 셀트리온을 설립하다. 2000년대 초반 IT와 벤처 붐이 한창이던 당시 한국은 바이오 산업이나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 거의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회의 도중 우연히 바이오 산업이 유망하다는 기사를 보게 된 서 회장은 바이오를 신사업 아이템으로 결정하고 무작정 국내외 전문가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공학이나 바이오의 문외한이었던 그는 인터넷 강의와 논문을 뒤져 독학으로 생물학, 약학, 해부학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바이오 사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바이오 산업의 메카인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 당시 세계 1위 바이오 업체인 제넨텍을 방문했지만 보기 좋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서 회장이 아니죠. 그는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며 접시 닦기 알바와 싸구려 모텔 생활을 하면서도 끈질기게 바이오 기업을 찾아가 면담과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도전 끝에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석학 토머스 메리건 스탠퍼드대 에이즈 연구소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넨텍의 계열사인 백스젠과의 기술 제휴 등을 거쳐 마침내 2002년 셀트리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극한의 시련에도 포기는 없다. 서 회장은 2002년 백스젠과 함께 VCI를 설립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직원들을 파견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노하우를 익히도록 했습니다. 아직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서 회장은 대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인천 송도에 5만 리터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공을 불과 1년 앞둔 2004년
백스젠이 에이즈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임상시험에 모두 실패하면서 셀트리온의 백신 생산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규모 공장을 지었는데 막상 생산할 제품이 사라지게 되자 셀트리온은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서 회장은 이를 막기 위해 은행이란 은행은 모두 찾아다녔지만 부도 날게 뻔한 회사에 돈을 빌려줄 은행은 없었죠. 그는 명동 사채시장에서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고 돈을 빌려야 했고 심지어 당시 사채업자들이 서 회장이 각서를 하도 많이 써서 이젠 더 떼어날 장기가 없었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서 회장은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강으로 갔다가 마주오는 덤프트럭과 충돌할 뻔했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을 떠올리며 보름만 더 살다 죽자라고 생각했고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뚝심 있게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셀트리온은 2005년 3월에 마침내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또한 3개월 만에 미국 BMS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오렌시아의 위탁 생산을 체결한 데에 성공합니다. 설립 5년 차인 2007년 셀트리온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고 그 해에만 무려 6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서 회장은 당시의 고난을 회상하며 관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실패는 없다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런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도전 정신이야말로 셀트리온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바이오 시밀러 사업으로 제2의 도약을 시도하다. 외국 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CMO 사업으로 대박 행진을 하던 서 회장은 다시 한번 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는 안정적인 CMO 사업 대신 특허가 끝나면 효능과 안정성은 동일하면서도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주변에선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던 CMO 사업을 과감히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홀딩스에서 2,080억의 투자를 받아 송도에 바이오 시밀러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세웁니다. 비록 무모한 투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과감한 투자와 선견 지명은 곧 빛을 발하게 됩니다. 중견제약사를 인수해 셀트리온 제약을 출범시키고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박차를 가한 끝에 2012년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치료제인 램시마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대박을 치면서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이후 혈액암 치료제인 트룩시마,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 개발까지 잇따라 성공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3종 세트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을 빠르게 대체해 나갔고 매출은 수직 상승하여 2020년엔 매출 1조 8,491억 원에 영업이익 7,121억 원을 달성해 K-바이오의 대박 성공 신화를 쓰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일본 다케다 제약이 보유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합성 의약품에 대한 권리자산 인수를 통해 종합제약 바이오 회사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에 대비해 인천시 송도에 6만 리터 규모의 제3공장과 생명공학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2030년까지 제약 바이오 사업에 총 40조 원을 투자해 2세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추진하며 총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최고의 원료 의약품 생산업체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당장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시도하는 서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셀트리온의 성공 신화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셀트리온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 뒤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특히 서 회장은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만들 약도 없는데 공장을 짓는다며 사기꾼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리는가 하면 계열사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너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자신을 향한 공격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오늘날 보란듯이 셀트리온을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일궈냈습니다. 최근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해 인류 재앙으로 돈 버는 건 제약회사의 기본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삼성 재직 시절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감명을 받았던 사업을 통해 나라에 기여하겠다는 사업 보국의 경영 철학을 직접 구현하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서 회장은 셀트리온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에서의 공식 은퇴를 선언하면서 재은퇴는 셀트리온의 오너 리스크가 없어지고 더 투명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회사가 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뒤로하고 서 회장은 새롭게 원격 의료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격 의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정에서도 어르신들이 손쉽게 자가 혈액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새로운 스타트업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도 이웃과 나라를 생각하고 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의 기업가 정신은 모든 기업인들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가난한 흑수저 출신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을 일궈내며 당당히 국내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올라선 자수성가의 아이콘 서정진 회장. 그는 청년 기업가들을 향해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도전.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흑수저 타령은 그만하자. 세상에 실패는 없다. 성공을 향한 절실함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65세의 적잖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자리에서 홀연히 떠나 다시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는 서정진 회장. 그의 인생 2막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